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펙주 한 주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하이 제8호 스펙이 월화 일정이 잡혔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키움 8호도 철회를 했고 요즘 스펙주가 계속 철회를 하죠. 상장 후 공모가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 투심이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특별한 스펙주 관련된 이벤트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다음 주 일정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합병 승인을 찾은 스펙이 DB금융 10호가 있습니다. 4월 3일 정지가 됐고 대기 중인 스펙주가 총 8개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DB금융 10호 한빛레이저와 합병하는 내용은 별도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치 이자율이 변경된 게 유진 스펙 6호가 있습니다. 2.1에서 3.5로 예치 자금이 57억 원 변경된 게 확인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거래 정지가 된 게 있죠. NH 스펙 22호가 슈어소프트테크로 합병 상장될 거니까요. 일정 보시면 4월 28일 합병 상장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NH 스펙 19호가 지금 주식 병합으로 거래 정지가 됐고요. NH 스펙 20호도 마찬가지로 주식 병합으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죠. NH 스펙 20호, 그다음에 19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식 병합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방식은 1대5죠. 그러니까 주식 하나랑 5개를 묶어서 주식 수를 줄이겠다.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액면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액면가가 이렇게 5배가 높아지고 대신 주가는 마찬가지로 5배가 또 높아지겠죠. 2,000원이었다면 10,000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가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장부상 자본금도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잖아요. 액면가이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기업 가치에 변화가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주가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궁극적으로 놓게 보면 1주 미만의 단수주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스펙 소멸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의외적으로 합병법인이 스펙주의 이제 신주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 상장된 1주 미만은 우리가 현금으로 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시던 주식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병합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죠. 합병한 게 한 주가 안 되면 5주가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합병 전에 병합 전에 4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주를 못 받게 되잖아요. 병합 후. 한 주를 못 받게 되면 1주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펙주를 NH 스펙 20호를 들고 계시려고 하면 적어도 5주는 들고 있어야 병합 후 한 주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14주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2주만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NH 스펙 20호와 19호가 지금 빨리 합병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다른 스펙들은 다 잘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조금 해소해주는 정도의 효과는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잘 찾아서 좋은 기업을 합병한다는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KB22호 스펙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이 지분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있죠. 쭉 보시게 되면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쭉 매수를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2,050원, 2,068원에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글쎄 이제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스펙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주권매매 거래 정지 해제가 된 뭐 종목이라든지 뭐 주요상 해산 사유가 발생한 스펙이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되는 스펙이라든지 등등은 따로 공시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다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은행 부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펙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치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금감원 질의응답을 올렸고 정확하게 답변을 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함께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증권사 부도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스펙주는 별도의 기업에, 별도의 해당 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증권사 부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은행 부도 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스펙주는 보통 은행에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 예치해놓은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부도가 나게 될 경우 스펙주의 반환 예정 금액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은행에 예탁하는 자금이 예금이냐 신탁이냐가 나뉘는데 우리는 신탁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은행은 신탁 계정과 은행 계정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신탁 자산은 고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 계정, 신탁 계정 간에 서로 뭐 이게 통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이게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미 신탁 자금 계정, 은행 계정이 자금 거래도 금지가 되고 계정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신탁 자산으로 맡긴 금액은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유한타 14호 기업 인수 목적의 이제 예치자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은행에 지금 특정 금전 신탁으로 예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120억 원을 신탁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 신탁이 맡긴 자금이 신탁 자금으로 들어가서 국민은행은 예치 자금이 아닌 예금 계정이 아닌 신탁 계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망하더라도 이 120억 원은 우리 유한타 14호 기업 인수 목적이라는 회사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문제가 요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신탁은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채권, 회사채 등등 뭐 리스크를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탁으로 세부 내역을 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금을 보존할 수 있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스펙주들의 공모자금 예치는 보시게 되면 특약사항으로 이 정도로 한 4가지 정도로 대부분 특약사항을 넣어요. 이 뜻은 은행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래 내역입니다. 첫 번째 국채, 지방채. 당연히 안전하겠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이 콜하고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단기 조달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뜻은 콜은 은행과 은행 간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때 급하게 서로 자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오버나잇이죠. 하루짜리 그런 시장이고, 이 환매조건부 채권도 RP 시장이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콜 시장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에요. 조금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부족하게 단기간 자금을 부족한 것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특약사항에 넣어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스펙주들은. 그 뜻은 이 콜론, 이 RP 거래를 하다가 거래한 금융기관이 망하게 될 경우에는 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뜻이죠.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유한타 14호는 국민은행에 예치기관을 맡겨놨는데, 국민은행이 망하더라도 신탁자금이기 때문에 신탁 계정으로 잡힌 이 금액은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망해도 이거는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은행이 이 콜론 또는 RP 거래에 특약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은행,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은행에 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는 이 콜론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치한 금액, 예치한 은행이 망하는 것은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예치한 은행이 망한 게 아니고 이 세부적인 특약 조건으로 인해서 콜 거래, RP 거래를 한 상대방의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놓고 보면은 국채에 어느 정도 또 투자한 부분이 있고, 뭐 콜론, RP 거래는 대부분 초단기 거래가 많습니다. 뭐 콜금리는 오버나잇 하루짜리고 RP도 뭐 7일, 뭐 그렇게 하루, 7일, 뭐 14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무위험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은행이 망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민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치 자금이 100%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단은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신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도의 계정이라는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뭐 일정 부분만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뭐 조건상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국민은행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리스크가 완전히 보장된다라고 뭐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웃기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은행이 망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민은행과 거래를 한 다른 금융기관이 망하게 될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뭐 스펙 관련된 뭐 주요 일정 지금 철회가 됐고, 예, 뭐 따로 없으니까요. 다다음 주 일정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고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고요. 네, 감사합니다.